안녕하세요. 명리학의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드리는 명리학 박사 김은주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풀이를 바탕으로 참고 삼아 들어보시는 따뜻한 안내입니다. 결정은 언제나 본인의 지혜로운 판단이 우선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참 유수같이 빠르다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 요즘이지요. 어느덧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셨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시며 때로는 내 청춘이 어디로 다 흘러갔나 싶어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는 날도 있으실 겁니다. 1952년 임진년에 태어나신 여러분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가운데 굳건히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는 척박한 땅에 태어나 먹고 사는 일 자체가 치열한 투쟁이었던 시절을 견뎌내셨지요. 아마도 어린 시절과 가난과 배고픔을 일상처럼 겪어내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남들 다 가는 학교에 가지 못해 남몰래 눈물 훔쳤었던 분들도 계실 테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뛰어드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쳐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지난 삶에 저는 깊은 존경과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명리학에서 임진생은 넓고 깊은 바다와 거대한 산을 품은 웅장한 기운을 뜻합니다. 임이라는 글자는 멈추지 않고 도도하게 흐르는 큰 강물을 의미하고, 진이라는 글자는 만물을 자라게 하는 촉촉하고 넓은 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952년생 여러분은 본성으로 남을 품어주는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분들이십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따뜻한 분들이지요. 젊은 시절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 남 부럽지 않게 키워보겠다고 밤낮 없이 일만 하셨던 그 시간들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부셔져라 일하고 돌아온 저녁, 자식들 자는 얼굴 한번 쓰다듬으며 피로를 녹이셨던 그 수많은 밤들이 모여 지금의 단단한 가정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하나 싶으니 몸 여기저기가 아파오기 시작하지요. 비 오는 날이면 뼈마디가 시리고 밤에 잠도 푹 자지 못해 뒤척이는 날들이 잦아지셨을 겁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덜컥 겁이 나고 서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왔을까? 원망스러운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가족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 주었는데 막상 돌아보니 내 곁에 남은 것은 텅 빈 허무함뿐이란 것 같아 눈시울이 붉으셔지셨던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누구에게 기대어 울 수 없이 혼자 속으로만 삼켜내셨을 그 눈물들을 명리학의 기운을 들여다보며 저라도 가만히 안아드리고 싶네요. 최근 2025년 을사년을 보내시며 유난히 마음이 답답하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고단함을 느끼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명리학의 흐름으로 보자면 지난 몇 년간은 우리 임진생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기운이 엉켜있는 정체기였을 여지가 큽니다. 바다는 넓게 흘러야 하는데 날이 가물어 물길이 좁아지니 가슴속에 답답함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무언가 해보려고 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의 작은 오해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가족 간의 사소한 의견 차이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신 경험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잠시 지나가는 운의 장난이었다고 마음 편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져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고개만 조금 돌려보면 어느새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고 발 아래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이 위로를 건네주지요. 여러분의 삶도 지금 바로 그러한 능선 위에 서 계신 것과 같습니다. 힘들었던 오르막길의 끝자락에서 이제 막 서늘하고 맑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지점 말입니다. 2026년 병원년은 붉은 말의 해로 아주 뜨겁고 환한 불의 기운을 품고 있는 시기입니다. 임진생이 품고 있는 거대한 강물 위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형상이니 그 그림만 상상해 보아도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가요. 저는 우리 1952년생 여러분의 지난 세월 스스로를 깎아내리시며 남을 위해 살았던 시간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비추는 태양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치는 날도 있었지만 결국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고 맑은 무지개가 뜨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병원연이라는 새로운 기운은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고 어두웠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채워줄 여지가 아주 다분히 열려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온 삶의 연륜과 지혜가 더해져 인생의 새로운 한근기를 만들어 가시기에 참으로 좋은 지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다독이고 병원연의 흐름을 미리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좋은 기운을 부드럽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찬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따뜻한 봄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셨고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아 마땅한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니 지나간 과거의 후회나 아쉬움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저와 함께 밝은 기운을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952년 임진생 여러분이 맞이할 병원연의 운세 흐름을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깊은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조금 찾으셨는지요? 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1952년생 여러분의 그 다정한 마음결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앞서 여러분이 지나오신 파란만장한 세월과 임진생이 가진 바다처럼 넓은 기운에 대해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026년 병원년이라는 붉은 맑은 해가 여러분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바람을 불어올지 찬찬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운세라는 것은 결코 정해진 답안지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비추어지는 햇살의 방향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여러 흐름들을 일상의 작은 창고로 삼으시며 조금 더 편안하고 지혜롭게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명리학의 깊은 원리로 바라볼 때 1952년 임진생 여러분이 품고 있는 기운은 아주 맑고 차가운 호수와 같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넓은 평야를 적셔주는 생명수와도 같은 고귀한 물의 기운이지요. 그런데 2026년 벽오년은 하늘에서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땅에는 붉은 말이 힘차게 달려가는 아주 강렬한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차가운 물과 뜨거운 불이 만나면 우리 서로 다투거나 소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스케일이 큰 불과 물과 불이 만난다는 것을 두고 수화기제라는 아주 아름다운 조화의 상태로 봅니다. 얼어붙은 물이 따뜻한 태양빛을 받아
부드럽게 녹아내리고 그 물 안개가 피어올라 세상을 촉촉하게 적시는 생명력의 전환점인 것이지요. 이 말은 곧 여러분의 삶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묵직한 고민들이 봄눈 녹듯이 서서히 풀려갈 여지가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이실 몸의 기운과 일상의 활력에 대한 흐름을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보겠습니다. 70일 훌쩍 넘기신 나이이니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는 곳이 생기는 것은 훈장처럼 견뎌온 세월의 자연스러운 흔적이지요. 어느 날은 아침에 눈에 뜨기가 무섭게 무릎이 시큰거리고 또 어느 날은 까닭 없이 소화가 안 되어 식사를 거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겨울 내내 차갑게 식어 있던 밤바닥에 따뜻한 군부를 지피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다만 불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휴식이 기운 관리에 무척 이로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몸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시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평안을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 이와 함께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실 재물의 흐름과 금전적인 상황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겠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식을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내 몫으로는 변변한 노후 자금 하나 크게 쥐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이라도 넉넉히 쥐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남몰래 한숨 쉬신 날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병원연에는 이러한 헛헛한 마음을 달래줄 반가운 금전의 흐름이 감지됩니다. 오랫동안 묵혀있어 속을 썩히던 문서의 기운이 서서히 풀리거나 자녀들에게 들어가던 지출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일상의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작은 보답을 받게 되어 얼굴에 미소가 번질 만한 일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물의 흐름을 차분하고 신중하게 관리하시며 큰 결정보다는 현상 유지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진생 여러분은 본래 정이 많고 사람을 끌어안는 품이 넓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 넘치는 정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오해를 뒤집어 쓰고 마음앓이를 하신 경험도 참 많으셨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정작 내 마음 하나 털어놓을 곳 없어 늦은 밤 베갯 잎을 적신 날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배우자와의 대화가 단절되어 한 지붕 아래서도 섬처럼 외로움을 느끼셨을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병원에는 이렇게 꽉 막혀 있던 인간관계의 소통로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뚝뚝하던 배우자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따뜻한 안부를 묻거나 멀리 떨어져 지내던 자녀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먼저 그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작은 변화를 안아주신다면 관계의 기운은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월별 기운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봄의 초입인 양력 3월과 4월 무렵에는 아직 겨울의 찬 기운이 남았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서둘러 시작하시기보다는 교훈에 움츠렸던 마음의 기지개를 좀 켜고 조용히 일상을 정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권합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병원연의 불기운이 왕성해지는 양력 5월과 6월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장 크게 차오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거나
평소 관심 있었던 가벼운 소일거리를 찾아보시는 게 참 좋은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밝은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면 웃음꽃이 피어나는 날들이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운이 팽창하는 시기인 만큼 마음이 들뜨거나 급해지실 수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하고 차분하게 행동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양력 9월과 10월에는 지난 봄과 여름 동안 뿌려두었던 긍정의 기운들이 서서히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나 가족 간의 우애가 더욱 단단해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좋은 흐름입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지난 시간을 충분히 들여다보시고 다가올 겨울을 편안하게 준비하시기 좋을 때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양력 11월 이후에는 무리한 외부 활동보다는 따뜻한 집안에서 가족들과의 소박한 행복을 나누시는 것에 집중하시면 기운 관리에 유리하십니다. 이처럼 2026년 한 해는 여러분이 묻어있던 일상에 여러 가지 모양의 따뜻한 변화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혹시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고 다가올 내일을 그저 막막하게만 느끼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짙은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대자연의 변함없는 이치입니다. 임진생 여러분이 가진 그 묵묵하고 강인한 생명력이 병원연의 태양을 만나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나갈지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 속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아주 특별한 기회와 인연에 대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가만히 고개 끄덕여 주신 1952년생 여러분의 따뜻한 숨결이 이곳까지 느껴지는 듯 합니다. 앞서 여러분을 고단했던 지난 시간과 앞으로 서서히 풀려갈 일상의 기운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쩌면 내 힘만으로 버텨왔는데 과연 그게 내게도 그렇게 따뜻한 봄날이 불어올까 하고 작고 서글픈 의심 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병원연의 가장 특별하고도 극적인 전환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운명의 흐름 속에서 벅차오르는 순간이 언제 찾아오는지 찬찬히 들어보시고 마음의 위로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진생 여러분이 살아오신 날들을 명리학의 시선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지독한 독고다이의 기운이 엿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다 항상 내가 누군가의 기둥이 되어 주어야만 했던 분들이 참 많으시죠. 비가 쏟아지는 날 우산 없이 서 있을 때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차라리 묵묵히 그 비를 다 맞으며 걸어가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맞이 역할을 도맡아 하셨거나 가세가 기울었을 때 억척스럽게 집안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게 육신이 부서져라 일하고 돌아온 늦은 밤 홀로 어두운 방에 앉아 거칠어진 손마디를 주무르실 때면 참을 수 없는 고독감이 밀려오셨을 겁니다. 도대체 내 짐은 언제쯤 가벼워질까? 하늘을 원망하며 남몰래 삼켜낸 눈물이 굽이굽이 강물이 되어 흐를 정도지요. 혹시 왜 내 인생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을까?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어 본 적 있으신가요?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2026년 병원연의 붉은 태양은 바로 그렇게 홀로 웅크리고 있던 여러분의 차가운 강물 위로 가장 찬란하게 쏟아져 내릴 여지가 큽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강인한 물의 기운이 아주 뜨겁고 맹렬한 불의 기운을 만났을 때 폭발적인 상승 에너지가 생겼다고 풀이합니다. 마치 거대한 가마솥에 담긴 물이 뜨거운 장작불을 만나 힘차게 끓어오르며 하얀 김을 뿜어내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이 상승의 에너지는 그동안 여러분이 짓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답답함을 한순간에 증발시켜 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반전의 기운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엉킨 실타래가 누군가의 작은 도움으로 허무하니 많지 쉽게 스르르 풀려버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짙습니다. 이 반전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이끌어줄 귀인의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귀인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자를 상상하기 쉽지만 명리학에서는 말하는 그 진정한 기운은 그 모습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가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와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골치를 썩이 든 건강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는 지혜로운 의사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실 수도 있지요. 어떤 분들에게는 복잡하고 꼬여있던 문서나 집안의 상속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주는 든든한 전문가가 곁에 나타날 여지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 뭉클한 기인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의 평생 바쳐 길러낸 자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늘 철부지 같았던 자식이 어느 날 훌쩍 자란 모습으로 여러분의 굽은 등을 다독이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때 그것만큼 눈물겨운 반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극적인 기운의 전환은 양력으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과 8월 무렵에 가장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장마철의 거센 비가 대지의 묵은 때를 시원하게 씻어내리는 듯 여러분의 마음에 맺혀있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감정들이 어느 순간 따뜻한 눈물로 퍼져 나오며 마음의 깊은 정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도움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탓에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어도 황급히 손사래를 치거나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는 제발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따뜻한 손을 내민다면 그저 고맙다며 환한 미소로 그 손을 마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용돈을 지어주거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려 할 때에도 미안해하지 마시고 마음껏 그 기쁨을 누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 동안 뿌려놓은 수많은 선의와 희생이 이자가 붙어 들어오는 아주 당연하고도 정당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모든 광물을 밀어내지 않고 다 품어 안듯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긍정적인 기운과 따뜻한 호의를 넓은 마음으로 모두 품어 안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실 때 병원연의 태양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찬란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인생의 항운기라고 해서 모든 것이 저물어가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짙은 어둠을 견뎌낸 사람만이 떠오르는 아침의 진정한 경이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법이지요. 1952년 임진생 여러분은 이미 그 어둡고 긴 밤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통과해 내셨을 겁니다. 이제는 고단했던 신발의 끈을 조금 느슨하게 푸시고 여러분 앞에 새롭게 펼쳐질 따뜻하고 눈부신 길을 그저 편안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길목마다 예기치 못한 행운과 다정한 얼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마음껏 설레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장에는 이토록 소중하고 아름다운 병원연의 기운을 내 삶에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게 할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상을 채워가면 좋을지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이야기 제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여 주신 1952년생 여러분 참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지나온 삶의 억척스러웠던 흔적을 다독이고 병원연이 불어올 따뜻한 반전의 기운을 함께 나누었지요. 이제는 이 찬란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내 삶의 텃밭에 어떻게 단단히 뿌려내리게 될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짚어보려 합니다. 운명의 흐름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사람보다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며 마중을 나가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이거든요. 거창하고 힘든 과제를 내어드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니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생활에 조금씩 스며들게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진생이 본래 품고 있는 차가우고 깊은 물의 기운을 부드럽게 데워주기 위해서는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색 계열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통 붉은색 옷을 입으시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소품 하나라도 충분한 기운의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하실 때 붉은 빛이 옅게 감도는 얇은 스카프를 살짝 두르시거나 평소 들고 다니시는 작은 지갑의 색상을 따뜻한 겨울로 바꿔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러한 작은 변화로도 얼어붙어 있던 마음 한구석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한결 부드러운 인상을 전하실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 흙의 기운을 상징하는 차분한 노란색이나 갈색 계열의 친구류에 더해 보시는 것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참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거대한 물지기가 범람하지 않도록 든든한 뚝이 되어주는 흙의 기운이 여러분의 수면 시간을 더욱 편안하고 깊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상 속에서 매일 실천하실 수 있는 기운 관리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른을 훌쩍 넘기신 연세이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내 몸의 평안과 안녕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병원연의 뜨거운 불기운이 다가올 때 우리 몸과 맑은 기운이 마르지 않도록 평소보다 물을 자주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차가운 물보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막혀있던 기운을 풀어주는데 이롭지요. 또한 땅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생명력을 응축해낸 무나, 연근 같은 뿌리 채소들을 식탁에 자주 올리는 것은 기운의 균형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보양식을 찾아 드시기보다 이렇게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음식들로 내 몸을 아껴주실 때 비로소 우주의 좋은 기운도 내 안에 스며드는 법이거든요. 날씨가 화창하고 바람이 맑은 날에는 햇볕이 가장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전 시간에 가까운 공원이나 흙길을 가볍게 걸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태양의 밝은 에너지와 정수리와 등으로 듬뿍 받아들이시면 우울했던 감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묵은 기운을 털어내는 아주 훌륭한 실천이 됩니다. 오랜 세월 버리지 못하고 구석에 쌓아둔 물건들에서는 지난 시간의 무거운 감정들이 고스란히 배어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화할 수 있도록 창문을 활짝 열고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실 때 비로소 병원 안에 새롭고 밝은 귀인의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실천 꼭 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병원연에는 여러분이 돕고자 하는 기인의 흐름과 뜻밖의 따뜻한 호의가 다가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평생을 남을 위해 베풀고 희생하는 것에만 익숙해지신 우리 1952년생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유독 어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쌈짓돈을 모아 좋은 옷을 사준다고 해서 내내 손살에 치시고, 누군가가 밥 한 끼 하겠다고 해도 결코 한사코 거절하시며 돌아서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한 몸 챙기는 일조차 가족들에게 행여나 짐이 될까봐 평생을 노심초사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한 해만큼은 부디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스스로 풀어버리고 다가오는 호의를 환한 미소로 기꺼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나의 부족함이나 늙어감을 드러내는 서글픈 일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타인이 나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는 참으로 넉넉하고 아름다운 배려는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따뜻한 말을 건네면 참 고맙습니다 하고 그저 편안하게 웃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운기에 커다란 복이 눈덩이처럼 쌓여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다정한 온기 속에서 오랫동안 막혀있던 관계의 묵은 응어리들이 서서히 풀리고 여러분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질 여지가 아주 큽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과거의 깊은 후회나 누군가를 향한 지독한 원망이 아직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 무거운 감정의 짐들을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 위에 가만히 띄어 보내시고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52년 임진생 여러분이 맞이할 병원연의 흐름과 그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지혜들을 참으로 길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매서운 눈보라를 맨몸으로 뚫고 피어나는 안동처처럼 여러분이 꿋꿋하게 살아오신 그 억척스럽고 고귀한 시간들은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예술 작품과도 같습니다. 혹독한 가난과 모진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바르게 길러내신 여러분의 고품등과 굵게 패인 손마디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훈장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붉은 마레에는 그동안 짊어지시고 오셨던 무게와 부모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잠시 내려놓으시면 어떠실까요?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을 누리시고 남은 여생을 온전히 나의 행복으로 채워가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분들이시며 여러분의 사랑과 여유를 누르실 자격이 넘치고 귀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오늘 온 마음을 다해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따뜻한 위로와 차 한 잔이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남몰래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나 오늘 제 이야기에 끄덕이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흔적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따뜻한 글귀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저 역시 여러분의 평안한 내일을 위해 더 깊은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하나의 참고일 뿐입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는 주인은 언제나 본인이시라는 점을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일 아침 눈을 뜨실 때마다 창등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잔잔한 미소 지어지는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명리학의 따뜻한 지혜와 고단한 마음을 안아드리는 김은주였습니다. 긴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